우선 저희 앞에 아주 색이 고운 플라스틱인 거죠? 예, 네. 미세 플라스틱은 네. 말뜻 그대로 미세한 아주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입니다. 일반적으로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와, 되게 날카롭네요. 그러네요. 뾰족뾰족한. 지금 보시는 것 이제 200 마이크로미터하고 네. 500 마이크로미터의 조각난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바닷물과 해변의 모래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고를 하는 이유는 크기가 작기 때문이죠. 예, 크기가 작으니까 플랑크톤이 이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하고요. 그걸 먹이사슬을 타고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가 차례로 섭취를 한 후 최종적으로는 우리 몸속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같이 이렇게 노출을 시켰을 때 보면 얘네들이 이제 먹이로 오인을 하고 아이고, 따라가고 있어요. 예, 저것을 섭취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플랑크톤인 줄 알고. 플라스틱의 크기는 약 63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서일 씨 이거 말려주세요. 아우, 세상에.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아우, 저희 사람이 먹을 거라고 미안하네요, 생각을 진짜. 하죠. 저게 만약에 쌓여있는데 네. 그거 먹으면 우리 똑같이 섭취하는 거 아니에요? 예. 깜깜하네 이거. 연구에 따르면 입착 크기가 150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상인 것들은 몸 밖으로 90% 이상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그거 작을 경우에는 우리 몸의 림프액이나 장기에서도 흡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저 밝게 보이는 것들이 녹색으로 보이는 게 나노 플라스틱입니다. 전부 다. 아, 저 물고기 물고기 한 마리에 아니고요? 그 속에. 아니에요. 제브라 피쉬한테 아주 작은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다량 먹게 한 다음에 보여진 모습이에요. 그동안에는 이창훈 씨가 한 말씀대로 먹으면 응가로 다 나올 것이다. 소화기관을 통해서 그냥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크기가 아주 작으니까 이게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이 배아를 둘러싼 난막을 통과해서 하루 뒤에는 망막에도 가고 손에도 가고 척수에도 가고 근육에도 가서 몸 전체에 쌓이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담치봐, 담치. 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굴에서 발견된 건 스티로폼 같아 보이는데요. 많이 쓰이는 폴리스티렌이고요. 가장 크기가 큰 게 0.5mm 정도의 크기입니다. 더 작은 것들도 많고요. 모양도 필름 같은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요. 뾰족하거나 길쭉한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열어주실까요? 아기 같은 경우는 네. 개체당 2.17개가 발견됩니다. 이것도 역시 100g인 거죠? 아니요, 이거는 개체당. 개체당. 생각보다 적으네요. 아니, 야, 그러네요. 예, 그리고 멸치 같은 경우는 개체당 1. 아니, 그러면 아니 멸치 하나 먹으면 2마리하고 아기 1마리하고 거의 같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네.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약하게 노출돼 있군요. 그렇다면 이제 대구는 대구 같은 경우는 큰 생선인데 2.4개의 개체당 개체당. 미세 플라스틱을 보죠. 지금 보시면 이건 진짜 미세한. 예, 하얗게 보이는 조각들이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크기는 약 1에서 2m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곳에서는 킬로그램당 232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긴 것도 있네요. 이건 뭐죠? 머리카락 아닐까요? 철사가 나왔네? 머리카락이요? 플라스틱 철사? 저건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네요. 제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는지 검사 성적서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수돗물의 경우 물 자체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정수장을 거쳐서 집으로까지 오는 과정에서 파이프나 수도꼭지 등이 오염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혼입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보면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폴리프로필렌,
용도에 맞게 다양한 플라스틱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화학 물질이 없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아닌 거죠. 그렇죠? 몸신 가족들 모두가 네. 사실은 지금 플라스틱을 입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플라스틱을 입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면이라든가 마라든가 울, 양털이죠. 이런 것 같은 천연 소재 100%가 아니라면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 섬유다. 여기 옷에 보니까 폴리우레탄이라고 써 있네요. 이제 보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각자 살펴보시면. 아크릴 소재의 합성 섬유 세탁을 하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70만 개. 70만 개나요? 한 벌 빨았는데. 아, 진짜. 옷을 빨지 말고 어떻게 털어입어야 되나요? 털어도 나올 또 텐데. 그거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안에서. 환기도 문제가 있고. 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정말 또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런 이제 문제가 지적되니까 영국의 환경단체 그린 얼라이언스에서 이 섬유로부터 기원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해서 사실은 비닐 봉지라든가 이런 것보다 이렇게 섬유성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5배나 더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비스페놀 A 같은 이 환경 호르몬이 섞여 있는 이 플라스틱. 이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오나요? 이런 프탈레이트라든가 뭐 비스페놀 A를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유, 원리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와 같은 환경 호르몬이 화학적 구조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내재하는 호르몬하고 구조가 매우 유사해요. 똑같지 않지만 많이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외부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마치 호르몬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호르몬에 민감하게 이렇게 기능이 조절되는 장기들이 있어요. 유방이라든가 자궁, 그다음에 갑상선, 그다음에 뭐 전립선 이런 것들은 다 호르몬에서 기능이 조절되는 그런 기관들인데요. 이런 기관들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게 되면은 암의 발병 위험성 리스크를 올린다. 암의 발병 위험성 리스크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만나면 착 붙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뭐 플랑크톤이나 물고기가 먹게 되면은 알갱이만 먹은 게 아닌 거예요. 그 뭐냐면은 바닷물 속에 오염돼 있던 그런 화학 물질이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밥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같은 무게의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을 비교해 보면은 같은 무게의 플라스틱을 잘게 쪼개게 되면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그 화학물질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많이. DDT는 강력한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뿌리게 되면 뭐 벼룩이고 이구 이런 게 다 죽어요. DDT는 암도 유발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이 DDT를 2A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 있었던 하나의 그 사건을 설명드리죠. 1968년도에 일본의 한 식용유 공장에서 폴리여마 바이페닐, 줄여서 그냥 PCB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PCB라는 물질이 공정상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식용유에 살짝 섞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식용유를 먹은 사람들에서 나타난 증상이 피부가 검게 변해요. 그래서 코피가 나고 부작용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요 식용유를 어린 시절에 한두 달 정도 먹었던 여자아이인데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검은 피부를 가진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는 검은 피부를 가진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는 어린이 시절에 잘못 먹은 PCB 때문에 이 여자가 성인이 돼가지고 문제가 크게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2세대, 3세대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난대요. 이처럼 전대미문의 식품 공해 사건, 이렇게 원인이 됐던 물질이 바로 PCB예요. PCB가 바로 이 플라스틱에 들어있고요. 일부 플라스틱에.
마지막으로 위험한 바닷속의 오염물질은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대표적인 독성물질인데요. 거의 맹독에 가까운 독성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피해가 유전적으로 세대를 넘어서 계속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요. 고엽제에 노출됐던 당시 베트남 사람들이 낳은 아기들에서 장애가 관찰이 됐대요. 그다음에 그러면 아빠가 노출되거나 뭐 엄마가 노출되고 아기에서 그런 문제 생기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4세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4세대? 그 피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독성 물질이나 또는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이 당대에서 끝나는 물질이 아니에요. 미세 플라스틱 해결법. 불편함에 익숙해져라. 가볍고 그다음에 깨지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편하다는 이유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종이컵을 안 쓰기 위해서는 뭐 잘 깨지고 무겁죠. 이런 유리컵 같은 거, 도자기 머그 같은 거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비닐봉지,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잖아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만 플라스틱으로부터 생성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